오는 2050년이면 국내 기독교 인구가 현재보다 300만 명가량 줄어든 56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한국 기독교 교세 전망을 발표하면서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 선거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회와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국민 90%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선교 활동이 자유로운 서아프리카 감비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2050년이면 기독교인이 5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2050년에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교회 총연합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2050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6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현재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6.2%인 830만 명 수준인데 2050년에는 11.9%인 560만여 명으로 30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기독교인의 감소세는 이어져 2033년에는 800만 명 선이 무너진 797만 명이 되고 2044년에는 686만 명으로 700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감소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 현재 기독교인 중 2030 세대는 26%, 4050 세대는 30.4%, 60세 이상은 28.9%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는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는 전 세대 중 가장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4년 현재 2030 세대 기독교인은 21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2030년 이후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94만 명으로 1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4050 세대 역시 2024년 현재 252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40%가 감소한 15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이하 어린이 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기준 122만 명에서 2050년에는 현 수준의 50%인 7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젊은 세대 감소에 비해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4년 13%였던 70대 기독교인의 비중이 2050년에는 28.9%까지 증가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회 감소세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24년 현재 기독교인이 56만 명인데 2050년에는 4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세 축에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연세대 통계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의뢰해 나온 결과 예측입니다. 한교총과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백석총회 통합총회, 기독교대학 감리회 등 15개 교단의 교세 통계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측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 만 19세 이상 4,751명과 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종교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교총과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해 한국교회의 제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제109회 총회 임원 선거를 위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총회장 후보를 비롯한 입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총회와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제109회기 임원 입후보자들이 소신과 공약을 발표하며 총대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제109회 총회장에 입후보한 김종혁 현 부총회장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품격 있는 총회로 세워져 가도록 힘쓰겠다면서 장학재단 설립과 총회 미래교육원 설립 등 4가지 중점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른 총회의 일치와 연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권 거래, 또 금권 재판 이런 가담자에 대해서도 제재의 법제화를 통하여 총회 법 질서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9회 총회 파회 후에 헌법에 따른 규칙 및 법제화된 각 시행령에 따라 총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2명의 후보가 나서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기호 1번 장봉생 목사는 급변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성숙한 정책과 부흥운동으로 총회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9회기에 출범하는 총회 정책연구소를 통해 교단의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 자립교회를 보듬고 개혁신학에 근거한 대사회적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동관 목사도 시대에 맞는 신학적 대책과 선교 정책으로 깨끗하게 총회를 섬기고 소통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총대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회 현안과 시대에 적합하게 일하는 일꾼으로 전국 교회와 총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환경, AI 시대의 개혁주의적 교회 성장을 돕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박성만 장로와 김형곤 장로도 각각 109회 총회를 바르게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총대들의 표심을 요청했습니다. 제109회 임원 입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명선거에 나설 것을 서약했습니다. 총회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지역별로 진행하던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합동총회는 오는 23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총회 첫날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영등포 노회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김의식 목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는 오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박모 장로와 또 다른 박모 장로는 김의식 목사의 사생활 의혹을 거론하며 노회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최근 노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어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교총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현행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교원을 임용할 때 1차 권한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거쳐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가 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학교의 신앙적 교육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추석을 앞두고 국내 소외계층에 4억 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박스 7,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굿피플이 전달한 사랑의 희망박스에는
즉석밥과 캔햄, 조미김 등 식료품 10종류를 담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며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굿피플은 13년 동안 29만여 개의 희망박스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오는 24일 개회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처음으로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총대로 참석합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비롯해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 이번 정기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장총회는 지난 106회 정기총회에서 청년회와 남녀신도회 대표에게 총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을 헌법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온 서울연탄은행이 용산구 동자동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 서울연탄은행은 어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이용자들과 함께 개소식 행사를 열고 더욱 활발한 나눔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연탄은행 새 사무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비타민 목욕탕, 연탄은행 역사관, 문서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기후환경 취약계층 전담기관도 개원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 서비스 등 더욱 활발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서아프리카 감비아로 가봅니다. 감비아는 선교 활동은 자유롭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권 국가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통해 현지 그리스도인의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유재동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입니다. 잠비아가 아닌 감비아 선교사이고요.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고 대서양 연안에 있고 나라가 하도 적어서 경기도만한 면적이거든요. 인구는 요새 보니까 2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정말 인간적인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이 살아있다.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치안 같은 경우도 특이할 정도로 남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평안한 곳입니다. 무슬림 지역이고 한 90% 이상이 이슬람권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화율이 아주 적습니다. 약 한 천주교 포함해서 3%를 보고 있습니다. 아랍권이라든가 북아프리카 무슬림권과는 이 서아프리카는 틀립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무슬림이 믹스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핍박도 없고 감시도 없고 비자 문제도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성경도 가르치고 코란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단 그들 내심으로는 그런 게 있죠. 다 해보시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다가 지치면 너희 스스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전하기에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우리는 같은 한 형제다 그러지만은 아니죠. 종주국이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원조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이고 나라가 물질적으로 재원 또는 자원, 그다음에 교육도 시원찮고 고용의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흔히 단기 선교 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가는데 4일이 걸립니다. 앞으로의 그러한 비전이라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달란트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벽지에, 오지에 있는 애들 교복을 좀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복과 복음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재봉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은 일단 학생들을 모으는데 이것도 신앙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근데 그냥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를 해주고 저희가 떠날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회사로다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육을 받고 이랬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문턱을 들어가서 나왔어도 돈 벌러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법 이민으로 해서 저 리비아 쪽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건너가거나 모로코로 해서 스페인으로 가거나 이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바다에서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고용 창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좀 믿음이 있고 좀 기술이 있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냥 상주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팅만 해주시고 가면은 저희들이 키워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돕다가 그렇게 해서 현지 양이 되면은 아니 100만 원만 수입이 나도 이건 큰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어주면은 그게 거기서 점점 번져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도 상류층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일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가장 단순한 것 같은데 네일 아트를 하는데 저희 그 선교지의 상류층 저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 하면서 전적인 사역자가 있으면은 친교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버팀목이 되어줘가지고 전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게 되면은 선교사가 키워낸 미래의 그 땅의 일꾼들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기존에 교회 하나 세워주는 건 못지않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프렌트를 하나 세워주고 돌아가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아니 무슬림들도 그냥 온통 무슬림 가게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정포가 없어요. 전체적인 전면적으로다가 좀 총체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크리스찬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심령은 아주 곱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작게라도 비즈니스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돌아가셨으면은 현지 교회와 현지에 있는 적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더위가 잠시 꺾이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